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주요 뉴스들 리뷰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한국은행 또 기준금리 인하 0.5포인트 효과입니다. 얼마나 경제가 최악으로 향해 가는지 금리 인하에 매번 주저했던 그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취급하는 금리 0.5포인트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이제 또 가져다 줄 것인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뉴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과감한 결단을 또 한 번 내립니다. 기준금리 인하. 코로나로 인해서 내수 경제가 아작날 분위기가 보이니까 정부를 대신해서 움직여 버렸어요. 정부가 매달 추경을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지금 계속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경제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리면서 그 후폭풍 정말 컸을 거예요. 그리고 금리,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리는 거는 정말 쉬워도 올리는 거는 정말 어렵다 라는 거 이번에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1억을 대출 받으신 분들, 저금리 1%, 2%대는 이자 정말 싸다, 부담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상금리 예전 4%에서 5%, 6% 이럴 때 이자 정말 힘들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금리 정말 좋지만 이걸 다시 올리는 거는 정말 어렵다. 간단하죠? 그리고 또 제가 뭘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1.25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서 1포인트 밑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거 대한민국 제로금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상징적인 시그널이 매우 강하다. 그 패턴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0.5포인트에서 한번 멈추게는 될 거예요. 왜?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화를 지키는 움직임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막 내리면 외국인 그리고 국내에서 원화에 대한 신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제가 여기에서 더 밑으로 미끄러져 가지고 마이너스 막 5%, 6%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포착되면요.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제로금리로 달려갈 겁니다. 기사 읽어볼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28일 현재 0.75포인트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로 0.25포인트 또 낮췄다. 사상 처음 0%대의 기준금리 시대를 연지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그만큼 한국은행이 최근 수출 급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성장률 추락 등으로 미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크고 심각하다는 판단 내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기준금리와 0.25, 0.5포인트로 또 좁혀졌다라는 것까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 연구기관 채권시장 전문가들도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이 동결보다 다소 큰 것으로 점쳤다. 무엇보다 수출, 성장률 경제지표들에서 코로나19 충격이 확인되고 있다. 세계 경기가
대공황급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로 4월 수출액이 작년 동월 대비 24.3% 감소, 2016년 2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수출이 안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큰일 난다. 이거 수십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수출 급감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 자체도 뒷걸음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또 현실적으로 추경재원 조달을 위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금리 상승을 억제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라는 것까지 3차 추경, 4차 추경 계속 내보낼 건데 거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 이렇게 도움을 줬다라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은행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시장의 컨트롤이 먹히지 않으면 이거 소용없다라는 것도 수십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미 2020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2%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요. 경제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그 한국은행이 2분기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 3분기, 4분기 보수적으로 잡은 게 이거예요. 최소 플러스 0.2%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니 그냥 대충 봐도 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 역부족이겠네. 이거 판단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핵심 이야기 시장이 저금리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인하 효과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금융종사자들이야 금리 0.1% 요거 차이 진짜 크게 느껴져요. 억 단위 이상으로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금리 0.1포인트 차이 많이 못 느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멈춰버리려고 하는 거 금융종사자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못하고 수출에서도 여기에 연동이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건데 금리 내린다라고 해서 야 진짜 우리 금리 조금 내려줘가지고 이거 살 것 났다. 진짜 돈 요걸로 벌어야지. 막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한국은행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이번에 내렸는데도 정말 마지노선에 왔는데도 더 강력한 조치가 있다. 분위기가 더 좋지 않으면 내놓을 수밖에 없다. 라는 엄포, 언론 플레이 막 던진 거예요.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연 0.5포인트 대다수 전문가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실효하한이다. 실효하한은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0포인트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이다. 이보다 낮아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라는 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참고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하한선인데 여기에서 경제가 더 내리막이 되면 이거 안 보고 그냥 막 내릴 거예요. 이 총재는 금리 이외 정책 수단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도 있다.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위에 올려놓고 국내 여건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던집니다. 그러면 이거의 핵심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왜 이 부분에 공을 들여가면서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딱 간단해요. 시장아, 우리 한국은행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그러니 너네들이 항상 우리 한국은행을 지켜봐야 한다. 또 우린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침체 막아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의미인 거예요. 시장, 한국은행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하지만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한국은행이 주장하고 있는 막 그런 정책들, 엄청난 정책들, 실현 가능성에 효과가 확실한 그런 거 있었으면 지금 이미 풀었어요. 아닙니까? 결국 전 세계 저금리, 우리나라도 저금리, 그러다가 이제는 제로금리로 향해서 모두가 달려가는 상황 만들어졌어요. 이마저도 힘들게 되면 더 골 때리는 정책들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거 한평생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한평생 저금리, 제로금리로 쭉 갈 수 있었으면 애초부터 모두가 고통받는 정상금리, 고금리로 안 가고 제로금리로 쭉 갔었을 거예요. 그쵸? 한국은행 또 기준금리 인하 0.5포인트 시대 가 요 영상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B컷이라는 정말 크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2달 뒤에 왜 또 내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한 효과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제로금리 한평생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점까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